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수질오염 개론을 함께 공부하게 될 문진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질오염 개론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질오염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수질오염의 원인 및 지표물질의 특성에 대해 다루는 교과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질오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환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질이다라고 이러한 표현은 속된 말로 물이겠죠, 물. 물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환경이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자, 환경은 크게 두 가지 환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뭐 숲, 나무,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바다, 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자연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식물 이런 것들도요. 자, 생활환경, 다른 말로는 사회환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사회환경,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앞으로 해나갈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보다는 이 사회환경, 생활환경을 다루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수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질오염 개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의 원인 및 지표물질의 특성에 대해 다루는 과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지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어떤 항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차차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질오염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발달을 했죠. 공업도 발달을 하고 하면서부터 수질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질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물은 계속 오염이 될 거고요. 그 물에 오염된 물을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 물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환경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본 그 과목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수질오염 개론을 공부하게 되면 수질환경 산업기사를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응시 과목이 총 5과목이에요. 5과목 중에 첫 번째 과목이 수질오염 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에 도전을 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연계되는 과목은 이제 개론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는 합해수 처리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이 수질환경 기사의 두 번째 과목인 합해수 처리 공정에도 수질오염 방지 기술에도 포함되는 과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질오염 개론 학습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물의 일반적인 특성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물리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뭐 등등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의 지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이 될 겁니다. 항목, 어떤 수질을 오염시킨 물질에 대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질오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태계와의 연관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하천과 호소의 수질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하천이라고 하는 건 흐르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흐르는 물을 이야기하고요. 호소라고 하는 건 정체되어 있는 수역을 얘기해요. 호소, 저도 처음에 환경을 배울 때 요 호소라고 하는 걸 되게 헷갈렸습니다. 호수를 잘못 쓴 건 아닐까? 되게 헷갈렸는데 요즘은 이제 호소라는 말보다는 그냥 호수로 통용을 해서 쓰는데, 호소라고 하는 말이 정체되어 있는 물을 그냥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좀 쉽게 얘기하자면 호수와 저수지, 요 두 가지를 합친 말이 호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저수지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그냥 호수로 그냥 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호수와 저수지의 차이점은, 호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걸 호수라고 얘기해요. 저수지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고여있는 물을 저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합쳐서 호소라고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흐르는 물에서의 수질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정체되어 있는 물에서의 수질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질오염 개론이니까 수질오염 방지 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기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물의 특성이 1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의 일반적인 특성, 물의 분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수자원의 현황, 그 다음에 수자원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장에서는 수질오염과 기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질오염의 정의, 수질오염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질오염을 시키는 오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그다음에 수질오염을 그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기초 화학이 필요해요. 화학이. 환경공학은 화학이 조금 기본이 되는, 화학과 생물이 좀 기본 바탕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어려운 부분까지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기초적인 화학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수질오염의 지표, 이게 수질오염을 시키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항목. 자,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뭐 BOD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COD, 뭐 SS, 뭐 등등등등 이러한 항목들이 있을 텐데요. 요거는 각각 항목들이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질오염과 생태계 제3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생태계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셨을 겁니다. 생태계의 정의 같은 것들 살펴볼 거고요. 구성과 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수질오염 개론이니까 수질오염과 그 거기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거나 아니면 수질오염을 좀 방지시키는 그런 미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과 호수의 수질 관리인데 흐르는 물과 정체되어 있는 물의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하천의 자정작용, 그리고 자정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단계. 자정작용은 스스로 오염을 떨어뜨리는, 오염도를 낮추는 그런 현상을 자정작용이라고 얘기하죠. 하천의 자정작용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자, 용존산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DO라고 얘기합니다. DO라고 얘기하는데 용존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용존산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존산소와 자정작용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용존산소 곡선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천의 수질 관리와 수질 오염에 대해서 이제 하천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질 오염이 진행되는지 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아까 말한 대로 호소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물의 수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정체되어 있는 물의 수질의 대표적인 것들이 성층현상, 그다음에 요거와 반대되는 게 전도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부영양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양이 굉장히 과도하게 발생이 돼서 물 자체가 오염이 되는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흔하게 얘기하자면 녹조 같은 거 들어보셨죠? 녹조 같은 것들을 부영양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아까 자격증과 연계됐을 때 수질기사 자격증과 연계가 된다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층현상과 부영양화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출제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니까 이때 좀 자세하게 확인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질오염 개론인데 그 토양에 대해서도 살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토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성질은 어떻고 토양오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오염도 해수의 특성이 어떻고 해양오염의 특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학에서 배우는 수질오염은 대부분 담수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거의 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수에 대해서는 좀 간단한 언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질오염 방지 기술 8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공정 쪽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한 교과목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여기서는 좀 언급하는 정도로만 얘기를 할 겁니다. 폐수 처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정은 여러 가지 어떠한 공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폐수 처리 방법들, 방지 기술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물학적 폐수 처리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또 물리화학적 폐수 처리들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종류를 좀 언급하고 종류에 대한 정의 혹은 약간 간단한 어떤 설명, 공정의 설명, 그 정도를 통해서 이제 수질오염 개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질오염 강의는 일단 이론 설명을 기본으로 할 겁니다. 이론 설명을 기본으로 할 거고요. 그 이론에 맞춰서 기본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이론을 어떻게 보면 좀 응용을 할 수 있는 심화 문제 정도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질오염 개론을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수질오염 개론은 수질 공정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교과목입니다. 기초교과목.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학적인 계산이 나오긴 해요. 수학적인 계산이 나오긴 하는데 개론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계산을 너무나도 열심히 한다기보단 계산은 방지기술 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정에서도. 이런 수학적인 계산보다는 용어, 일단 용어를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즉 수질에서 필요로 하는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론 위주의 학습, 그다음에 그런 이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의를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좀 복습을 하세요. 용어가 아마 원래 대학 수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 전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 복습하지 않으면 좀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반드시 복습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수질 공정에서 이용되는 전공 용어에 대한 정리는 굉장히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수질 공정에서 이용되는 전공 용어의 정리를 통해서 전공 용어를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전공 용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BOD라든지 COD라든지 뭐 이런 전공 용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전공 용어에 대한 어떤 그 정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수질오염 개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초 학문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본 그 교과목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대로 앞으로 한 강 한 강씩 정리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